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니까 앞에 하신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 제가 할 얘기들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올라오면서 그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모인 분들이 희년 정치로 대부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깊은 공감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치를 해왔던 일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대한신당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제 옆에 전주에 있는 전국대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학번으로는 이제 82년도 학번이니까 나이로는 이제 50대 초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면서 경실련에 익산 경실련에 사무국장을 맡아서 시민운동을 하는 와중에 2003년도에 그 개혁당이 창당되면서 개혁당 익산지구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개혁당 이후에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확대 다시 창당되면서 제가 이제 익산 지역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총선에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8대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의 이후에 다시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표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정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지금으로 7년 전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출마를 합니다. 출마할 때 미쳤다. 떨어질 걸 왜 출마하느냐. 호남에서 무슨 무소속이 출마하느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도 뜻한 바에 있어 출마를 했습니다. 결과는 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차라리 완패를 당할 바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한 5년 이상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바쁜 일상을 하다가 18대 총선에서 완패를 당한 이후 저는 감옥에 갇힌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야?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였는데 아이들은 커오고 잠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나는 내가 좋아서 이 짓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와이프는 무슨 고생인가 가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정치를 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단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으로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같이 나가서 지금 이제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익산대학이었습니다. 익산대학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책을 읽다가 점심때 학생들하고 3,000원짜리 밥을 사 먹고 다시 또 책을 읽다가 저녁에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6개월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돌이켜 생각하는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이다. 이런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이미 5년 동안 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모두 끊자 비로소 나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치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지금 이쯤에서 결정을 하고 해야 인생을 돌이키더라도 여기서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이 쓰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 그만하라 하는 것이 뜻이라면 제가 정치 안 할 수 있도록 쳐다만 봐도 신물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대화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속에 시간이 가도 정치에 관심이 끊어지긴커녕 도서관에 있으면서도 정치에 더 깊은 관심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정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야, 네가 정치를 다시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거에 벌써 2번을 나왔는데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물을 때 왜 정치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에 제가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과 위에 계신 분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 시절부터 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꼼짝없이 사람을 안 만나 시간이 남으니까 사회과학 서적을 읽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에 8시간씩 읽으니까 지겨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다 성경을 좀 읽어보자. 내가 청년 때부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희년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밀버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윌리엄 밀버스의 전기에 관한 책을 읽고 어떻게 연결된 것이 예수원을 창립하셨던 성경적 토지유용할 모임에 연결이 됐고 또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과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가서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 세계의 모범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년이 되면 토지가 원상 회복되고 정체가 탕감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노예가 해방됩니다. 만일 그런 정신이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면 돈 없어서 지금 어렵다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희년이 10년 남았는데 10년 못 기다릴까요? 설령 자기 세대의 희년이 너무 멀다면 자식 세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됐고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김씨 왕조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 속에서 남도 인정하고 북도 인정하고 보편적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까 우리 유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통일 코리아, 하나된 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통일 코리아는 남과 북 두 개가 합쳐져서 단순히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니고 7,500만 남북한 민초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는 통일, 동북아와 세계 속에는 선한 나라, 모범이 되는 그런 코리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려면 우리 남한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 그런 통일 코리아로 가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 그런 자세가 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양극판은 심해지고 물신주의가 판을 치는 이 대한민국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그런 시스템으로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개조하는 것이 문제다. 국가 개조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국가 개조를 공의롭고 공평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조하는 작업의 첫 번째 출발이 정치 개혁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는 무엇을 도장을 찍는 자리다. 결정하는 자리다. 그래서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불평등과 불신과 모든 것을 뚫고 정치가 한 발짝 진보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일까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주의와 진영론주의로 쫙 갈라져서 영남과 호남을 지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양당 구조가 바로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당 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 구도로 바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럼 이 구조를 깨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견고한 구도를 깰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새로운 대한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권하기에 충분히 실력 있고 충분히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정당,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정당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견고하게 보이는 양당 구조가 일시에 깨져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출발해서 2년 전부터 저는 지역에서 이제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민주화에 대한 공이 있지만 저는 이제 호남에 살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 우리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공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통기한이 다한 것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아쉽지만 유통기한이 다한 것은 떠나보내고 새 시대를 준비할 새 부대를 준비하자. 그 새 부대가 바로 새로운 대한정당, 대한신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언론에 기고를 하고 또 그렇게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한정당 토론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대한정당 토론회인데 올 4월달인가요?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 광주에서 압도적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을 통해서 민심,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신당에 대한 논의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자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대가 어렵고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350명과 맞짱을 뜰 때 왜 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7,000명이고 어떻게 만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어떻게 결기시킬 것이냐, 어떻게 광장으로 나오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슬이 서만이라 꿰야 되는데 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형제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구슬로 꿰게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우리 이것만을 위해서 3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희년의 나라, 그 희년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통일한국과 이어지는 그런 날에 올 수 있도록 현실 정치 속에 이제 골방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그 정신으로 이제 광장으로 모이자, 그리고 깃발을 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